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함께하는 지식인 답변 시간. 네, 많이 바빠서 진짜 오랜만에 답변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시작해보죠. 우선은 이 문제를 보니까 대학교 레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선형대수학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형대수학을 배운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 제가 나름대로 3, 4번은 해결은 했는데 이게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멋대로 한 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제가 한 걸 보시고 이게 맞겠다 싶으시면 사용하시고, 틀리다 싶으면 네,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번은 제가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집합 x는 ABC에서 정의된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 전체의 집합 fx와 3차원 좌표 공간 사이의 1대1 관계를 기술하시오. 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번은 네, 제가 실력이 너무 안 돼서 그냥 못 풀겠고요. 3번, 4번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갖는 생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두 점이 있죠. 2차원에서의 점, 3차원에서의 점,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5차원 실공간의 한 점이 반드시 대응함을 설명하시오. 네, 반드시 한 점이랑 대응을 한대요. 그 점을 저는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은 다음 문제에서도, 뭐 다음 문제를 해야 되나요? 바로 다음 내용에서 이 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점과 이 두 점과 대응하는 5차원의 한 점이 있음을 보이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는 그 어떤 함수라고 할까요? 네, 사실 이런 말 쓰기가 살짝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 선형대수학을 공부 안 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 두 점에 대해 어떤 함수가 있다고 존재하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t라는 함수를 통해 함수를 이용한 이유는 함수는 정의역의 한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치인가요? 다 까먹었네요. 코도메인이 한글로 뭐죠? 치역인가요? 치역값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함수 t에다 a1, a2를 대입했을 때 다음 점을 갖는다 라고 합시다. 별 내용 아니죠. 그러면은 각 점에 대해 이 실수의 5차 실공간 점이 하나씩 대응이 될 거고요. 만약에 A1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정의역 값에 대해 나오는 이 값이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될까요? 네. 아마 이거를 이제 질문자님께서 조금 더 세련되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세련되게 써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서로 그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다르다라는 거는 가볍게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좌표 평면의 한 점, 그리고 3차원 공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5차원 실공간의 한 점이 반드시 대응한다.
네, 5차원의 한 점, 이 점과 대응이 한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또 거꾸로 이 점에서 2차원과 3차원 공간의 점으로 대응하는 관계는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써도 되는지 솔직히 감이 안 섭니다. 네. 뭐 대충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풋으로 이걸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걸 넣었더니 bsub1, bsub2, 컴마 bsub3, bsub4, bsub5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라고 보여주시면 네, 1대1 대응되죠. 그리고 만약에 5차원에서의 점이 다른 점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점으로 그 대응되기 때문에 네, 아무런 문제 없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고도 살짝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그치만 질문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제가 틀렸으면 활용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맞았다 하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해볼까요? 차수가 3 이하인 다항식 전체 집합, 네, 이것과 4차원 좌표 공간 네, 사이의 1대1 관계를 기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제 플랜은 이 차수가 3 이하인 다항식에서의 그 베이시스 뭐라 하나요? 네, 베이시스가 한글로 뭐죠? 기저. 네, 이 함수 죄송합니다. 네, 이 다항식 전체 집합의 기저를 찾아서 이 기저가 4개라면 그 각각의 기저를 이 4차원 공간의 기저랑 대응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네, 이것의 모든 점들이 이것과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수가 3 이하인 다항식 전체 집합의 기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것의 기저를 다음과 같이 후보를 해 놓을게요. 후보. 이거보다는 네, 기저 베이시스의 B1이라 할게요. 첫 번째 B1은 그냥 상수로 잡을 거고요. B2는 상수. 네,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네요. 네, 상수 더하기 1차식.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저 후보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기저 후보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네, 제가 살짝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지 좀 돼서 이거에 대한 특성들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진짜 기본의 근간에서 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네, 기본의 근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왜 각각의 기저를, 그러니까 뭐 0차식, 1차, 2차, 3차식으로 했느냐, 각각이 독립돼 있죠. 네, 서로 이 B1만 가지고 B2를 쓸 수 없고요, B2만 가지고 B3 쓸 수 없고요. 왜? 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차원의 수를 써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각각이 서로
독립임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도 문제없다. 기저가 될 수 있다. 기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랑 각각의 이 4차원 좌표 공간의 기저랑 1대1 대응시켜도 사실 끝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B1을 0,0,0,1이랑 대응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B2를 이런 식으로 B3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B4를 이런 식으로 대응해 줘도 저는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다 내용을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각각의 상수들을 찾을 것이고요. 네, 서로 수직인 관계까지 만들 거고, 네, 길이가 1로 만들 거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벡터의 상수값을 찾고 그 길이를 1로 만드는 과정까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두 다항식 벡터에, 네, 사실 이거는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배울 땐 이런 식으로 정의했거든요. 네, 두 다항식 벡터의 내적은 이것의 정적분 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할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 각각의 B1, B2, B3, B4를 수직이고 길이가 1인 벡터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쉬운 B1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B1은 길이가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만약에 B1의 길이가 1이다. B1 길이의 내적이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러면 A 곱하기 A가 되겠고요. 그건 A의 제곱인데, 네, 이거를 적분하면 저희들은 A 제곱 X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1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순간 0이 되는 줄 알고 당황을 했지만, 네,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B1끼리 내적을 했더니 2A 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1이 돼야 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면 2A 제곱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양쪽을 2로 나눠줘서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네, A 제곱을 A로 바꿔주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저는 플러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B1을 구해봤고요. 이제 이 B2, B3, B4는 B1과 수직이어야 돼요. 즉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어야 돼요. 값이 0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와 내적을 했을 때는 길이가 1이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특징을 활용해서 한번 B1, B2의 내적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B1, B2. 네, 자기가 좀 할 줄 안다는 거 나오니까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쵸. 컴퓨터에 렉이 살짝 걸리고 있습니다. 수학 기호를 쓰다 보면 이렇게 렉이 간혹 걸리는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B1 곱하기 B2인데 B1이 상수여서 저는 빼줬고요. 남은 걸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C1 X가 되겠고요. 더하기 2분의 1 C2 X 제곱. 이것이 0에서 아니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1 마이너스 1이죠. 즉 1 더하기 1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옆에 부분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네. 이것 C 서브 1. 네, C1이 되겠고요. 이것이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 C1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B2도 자기 스스로 내적을 했을 때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네, 아마 특징으로 이 상수들이 다 0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배운 내용들을 다 까먹어서 혹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남겨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분을 해주시면 상수는 밖으로 빼줬고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C 서브 2의 제곱, 네, 3분의 C 서브 2의 제곱 1 마이너스 1 꼴이 되어서 결국에는 3분의 2 곱하기 C 서브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것이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양쪽에 3을 곱해주시고 2로 나눠주셔서 네, 저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고요. 그래서 C 서브 2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루트 3분의 2라고 해야겠지만 저는 플러스 값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식을 얻었고요. 네, 혹시 몰라서 머릿속으로 네, 잘못 썼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몰라서 암산을 해봤는데 네, 제가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거꾸로 썼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적분을 하면은 네,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랬어. B1과 B2를 구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B3, B4 다 구하시면 돼요. B1, B3 0이 나와야 되겠죠? 아이쿠. 이거 밖으로 빼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풀어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아마 그냥 제가 처음에 구한 여기에서 임의의 상수를 대입하신 후에 각각을 대응시키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 최고차수 앞에 있는 상수는 0이 아니어야겠지만 네, 아마 그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1대1 대응은 다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수직이고 길이가 1인 것까지 바꿔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네, 영상을 끊으려고 해요. 네, 이 이후에는 좀 많이 귀찮아 보여서. 근데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구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저는 3번과 4번에 대해 제 생각을 알려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은 제가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 너무 성의 없었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